안녕하세요. 저는 영어영문학과 16학번 추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어 발달사 관련 주제와 자유 주제 중에서 자유 주제를 선택하였고, Shakespeare Expression in Hamlet이라는 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저희 조는 총 두 파트로 나뉘는데요. 제가 햄릿 백그라운드를 설명하여 햄릿 백그라운드를 설명하여 그 중세에서 현대로 넘어간 시기에 링귀스틱 백그라운드를 설명하고 그 시대에서 시인이자 극작가로 활동했던 셰익스피어를 소개해 드릴 것이고,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작품이자 4대 비극 중 하나인 햄릿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발표자가 5 Shakespeare Expressions를 소개해 드릴 것이고, 이 표현들이 현대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일단 그 시인이자 극작가로 셰익스피어가 활동했던 시기는 16세기에서 18세기쯤인데요. 이 시기는 영어 발달사 측면에서는 Early Modern English, 즉 초기 현대 영어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중세에서 현대로 넘어간 시기였기 때문에 아주 변화가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의 그런 문법이나 철자 그리고 문자 규칙들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1세가 아주 통치를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국군이 아주 융성하고 문화적으로 그런 창조력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셰익스피어는 영어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자신의 언어적인 재능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다양한 표현들을 만들어냈고, 그런 다양한 표현들이 현대 영어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셰익스피어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의 개인적인 특징으로는 그는 일단 후기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훌륭한 시인이자 극작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1564년 4월 26일에 태어났고, 부유한 상인인 아버지 덕분에 아주 풍요로운 유년기를 보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들에는 공통된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간의 본성을 다루고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또한 그런 셰익스피어 작품의 등장인물들은 인간의 그 내면에 있는 모순적인 면을 상징한다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햄릿의 경우에 햄릿은 그런 아버지를 죽인 것에 대한 복수심을 느껴서 복수심뿐만 아니라 하지만 그 사람을 죽여서 안 된다는 자신의 양심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모순에서 고뇌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셰익스피어는 그런 끼친 기여가 있는 현대에 끼친 기여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현대적인 문학 관습을 만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희곡에서 시간과 장소는 꾸준하게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희곡에서 1시간이 흘렀다면 실제로도 상영 시간이 1시간이 되어야 하고, 희극에서 내용이 성 안에서 발생했다면 실제도 성 안에서의 그 장소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비효율로 나왔고, 셰익스피어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희곡을 썼는데요. 예를 들어서 잦은 장면 전환으로 공간적인 다양성을 가지도록 하고, 주인공의 긴 대사를 통해서 그런 긴 사건을 짧게 압축하는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현대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셰익스피어 작품들은 대체로 운문 형태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문장들이나 대사들이 그런 대사들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글귀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부정한 재물의 화살과 밧줄을 괴로워하는 것과 고통의 바다에 저항하고 그것을 끝내버리는 것, 어느 것이 고귀한 것인가 라는 뜻입니다. 이 글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햄릿에서 햄릿이 그런 아버지의 죽음과 그런 배신으로 아주 큰 충격을 받고 고뇌해서 쓴 대사입니다. 햄릿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일단 등장인물은 덴마크 왕자 햄릿의 사촌인 클라우디우스, 그 다음에 햄릿의 어머니이자 클라우디우스의 형수인 게르트루드, 그다음 호레이쇼가 등장합니다. 내용은 햄릿은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이 클라우디우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클라우디우스는 햄릿의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의 형수인 게르트루드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햄릿은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배신으로 큰 충격을 받아서 우울에 걸리게 되고 그런 클라우디우스에게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그 햄릿은 이러한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햄릿은
그런 정신적인 충격으로 감기를 가지게 되고 그런 복수를 하려는 햄릿 상태를 이 작품은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햄릿은 클라우디우스를 간접적인 방향으로 실제로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주제는 배신, 복수, 왜곡된 성경, 부패한 도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배적 정서는 복수이며 셰익스피어에서 악의 제거는 악의 자멸로서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제가 햄릿의 등장인물 줄거리 특징에 대해서 소개드렸는데요. 다시 이때까지 나온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 셰익스피어가 아주 위대한 시인이자 극작가로 활동했던 시기는 얼리 모던 잉글리시입니다. 이 시기는 아주 변화의 시기였기 때문에 아주 많은 영어가 불안정하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셰익스피어는 영어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냈고 아직까지도 많은 작품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들 중에서 4대 비극 중 하나인 이 햄릿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받고 있고 다양한 표현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발표자가 이 햄릿의 다양한 표현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영문학과 정현정입니다. 네, 저는 셰익스피어에서 처음 쓰다 볼 수 있는 표현 5가지 그리고 그것이 이제 현재 실생활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그런 사례들을 이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소개해드리는 5가지 셰익스피어 익스프레션스들은 실제로 셰익스피어 진짜 만들었다까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그래도 제가 여전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소개해드리는 표현들은 셰익스피어 직접 만들었거나 아니면은 그 당시 시대에 이제 구어로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 서면화된 적이 없었는데 또 그 셰익스피어가 작품을 쓰므로써 이제 처음으로 서면화되었다든가 아니면 셰익스피어가 그 작품을 쓰기 이전에 다른 기록물에서 그 표현이 사용된 적이 있는데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계기로 그 상호화된 그런 표현들 이 3가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표현은 In My Mind's Eye입니다. Mind's Eye를 통해 본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뚜렷하게 상상하거나 기억함을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햄릿 1막 2장에서 이 표현이 사용되었는데요. 이 장면은 이제 호레이쇼가 햄릿의 아버지 모습을 한 유령을 이제 봤다는 것을 햄릿에게 알리기 위해 이제 햄릿에게 찾아갔을 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이제 햄릿이 자신의 아버지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호레이쇼가 그래서 어디서요? 이랬더니 햄릿이 In My Mind's Eye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햄릿의 아버지는 이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햄릿이 자신의 아버지를 보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는 정말로 이제 그 햄릿의 아버지 그 실물을 본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햄릿이 이제 본인의 상상 혹은 기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표현이 실제로 사용된 사례는 아틀란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은 이제 아틀란틱에서 실린 글의 이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탁자 이런 거 이제 이것저것 상상해 보라고 한 다음에 이제 이 상상한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말을 할 때 Somebody in your mind's eye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두 번째 표현은 as to the manner born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타고났다라는 의미인데요. 1막 4장에서 그 호레이쇼와 햄릿이 그 햄릿의 아버지 모습을 한 유령이 이렇게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햄릿의 삼촌인 클라우디우스 즉 왕이 이제 밤을 새워가면서 잔치를 벌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호레이쇼가 묻자 햄릿은 저 잔치는 관례이고 자신이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즉 이곳에서 타고났기 때문에 저 관례를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저 관례는 따르지 않은 것이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이곳에서 태어났다, 타고났다 이 말을 할 때 to the manner born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네, 이 표현이 사용된 실제 사례, 그러니까 오늘날의 실제 사례 또한 이제 아틀란틱에서 또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글 내용이 저스틴 비버가 SNL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호스트 역이랑 게스트 역을 둘 다 맡을 예정인데 타고난 스타인 저스틴 팀벌레이크처럼
이제 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느 음악가들처럼 잘 못할 수도 있다. 어쨌거나 우리 그가 좀 잘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타고난 스타라는 그런 표현을 할 때 to the manner born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표현은 hold a mirror up to nature입니다. 제가 본 번역본에서는 이제 자연에다가 거울을 이제 비친다 이렇게 직역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표현은 이제 현실을 그대로 표현을 한다는 뜻입니다. 셰익스피어가 햄릿의 이 대사를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연극의 기능을 나타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표현은 3막 2장에서 사용되는데요. 햄릿이 연극을 지도하는 장면에서 연극의 목적은 있는 그대로를 비춰서 시대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나게 하는 데 있다 라고 말을 할 때 hold a mirror up to nature 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표현이 현대 실생활에서 사용된 사례는 이제 책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은 The Television Studies Readers라는 책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글쓴이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이 현실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텔레비전은 실제로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말을 할 때 Can't hold a mirror up to nature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네 번째 표현은 must be cruel only to be kind입니다. 햄릿 3막 4장에서 햄릿의 어머니께 되게 모진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햄릿이 모진 말을 많이 했던 것은 자신의 어머니께 그 어머니 당신과 그리고 이제 삼촌인 클라우디우스 요 두 명의 근데 결혼은 잘못된 결혼이며 그녀가 이제 클라우디우스를 떠나면 그녀 당신의 죄를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모진 말을 할 때 must be cruel only to be kind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사용됩니다. 네, 이 표현이 사용된 실제 팝송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닉 로의 Cruel to be Kind라는 노래 가사의 일부입니다. 이 노래 가사는 나는 너에게 나한테 좀 잘해줘 라고 말을 하면 너는 나한테 나는 너를 위해서 적당히 모질게 굴고 있는 거고 이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게 아주 좋은 징조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나한테 한다라는 내용의 가사인데요. 여기서 이제 내가 너에게 적당히 모질게 군다라는 표현을 할 때 cruel to be kind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링크가 여기 아래에도 여기 이 페이지에도 있고 바로 전 페이지에서도 이제 링크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전 페이지에 있었던 링크는 이제 must be cruel to be kind에 대한 그 표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는 이제 영상이고 그리고 이 링크는 이제 이 노래를 들어볼 수 있는 영상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이제 보거나 들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자료가 블랙보드에 올라가게 된다면 이 링크를 통해서 한번 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마지막 표현은 Horse with his own pattern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말로 자기가 놓은 덫에 걸리다 그리고 한자성어로는 자승자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표현은 3막 4장 그러니까 이 대사가 3막 4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햄릿은 이제 그 왕으로부터 영국으로 추방당하는 그 명령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 이제 햄릿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수작을 부린 자들은 오히려 그 수작에 의해 무너질 것이다. 이 말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Horse with his own pattern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글은 이제 네덜란드 신문사인 왕관의 크로니클에 실린 글의 일부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작년에 힐러리가 대선에서 패배를 했죠. 근데 이제 힐러리가 대선에서 작년에 패배한 것은 힐러리 자신의 잘못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글인데요. 그런 이제 힐러리의 상황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Hillary who is by her own pattern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햄릿에서 볼 수 있는 5가지 Shakespearean expressions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표현들은 In my mind's eye, As with the manner born, Hold a mirror up to nature, Must be cruel only to be kind 그리고 Horse with his own pattern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